오늘 투부정사 한번 배워볼게요. 투부정사 배우기 전에 좀 개념 정리를 한번 할 건데, 투부정사를 시작할 때 뭘부터 개념 정리를 해야 되냐면요, 준동사라는 용어를 기억을 해야 돼요. 준동사, 이거 꼭 기억하세요. 준동사라는 말은 뭐냐? 원래는 동사예요. 근데 이것을 변형해서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준동사의 역할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좀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를 하면 동사는 뭐뭐 하다라는 뭐뭐 다로 끝나죠. 다른 품사는 의미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뭐 하는 것, 하는 것,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뭐 이렇게 해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품사로 쓰인다는 게. 이 준동사에는 그럼 뭐가 있냐? 준동사에는 자, 배우는 순서입니다. 투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투부정사. 오늘 이제 배울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동명사라는 게 있어요. 동명사. 세 번째로 분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준동사인데, 앞으로 요거를 하나씩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후에 영어 문법 이해, 뭐 해석하는 데까지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잘 배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첫 단추 잘 껴야 돼요. 자, 준동사에서 처음에 투부정사라고 했죠.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라는 것은 학교 시험에서 투부정사의 명사준용법 관련된 문제는 뭐 형태의 의미를 묻는 문제, 문장의 역할을 묻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이니까 막 형태, 의미 이런 거 처음부터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장 속에서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명사준용법에서는 난이도 높다고 보이는 게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관련해서 묻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투부정사라는 것은 이렇게 기억을 해요. 여기 밑에 있긴 한데 필기를 하면서 더 잘 기억을 해봅시다. 투부정사의 형태. 1번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동원. 이제 앞으로는 R이라고도 표현을 할 거예요.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R이. 반드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라는 건 ing나 ed나 s나 es나 이런 게 안 붙는 원래 태어난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to 뒤에 명사가 오면요. 이거는 명사 오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투부정사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이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to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어디로 어떤 방향을 나타내요.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에.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to 뒤에 동사가 나와야지. 동사 원형이 와야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자, 그 투부정사의 의미는 뭐냐? 의미. 뭐 용법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투부정사는 첫 번째 명사적 용법. 이래서 명사적 용법.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 세 번째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아까 준동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동사가 원래는 동사였는데 다른 품사로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준동사라는 게.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는 거. 부정사라는 의미가 원래 아니 부자에 정해질 정자예요. 그러니까 품사가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생긴 건 똑같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문장 속에서 명사로 쓰일지 형용사로 쓰일지 부사로 쓰일지를 이제 읽는 사람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 구별하는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명사로 쓰인 거야, 형용사로 쓰인 거야, 부사로 쓰인 거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석되느냐, 명사, 형용사, 부사로 해석되는 방법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는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에 따라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쓰이는 위치도 달라지죠. 자, 먼저 명사적 용법은 해석이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형용사적 용법은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니은 받침이 들어가죠. 부사적 용법은 사실 해석이 많아요. 쓰임이 여기서 이제 부사적 용법 다음에 또 배울 텐데 쓰임이 5가지 이상 외워야 되는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지금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써볼게요. 하기 위해, 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뭐뭐 해서 뭐 이런 해석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꼭 외워야 돼요. 아, 형태가 이렇구나. 의미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나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명사적 용법만 집중적으로 배우는데요. 한번 여기 밑에 봅시다. 명사적 용법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다. 아까 얘기했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된다. 요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서는 투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한다. 뭐 방금 얘기한 겁니다. 밑줄만 쳐놓으세요. 명사적 용법은 주목보의 역할한다. 주목보의 역할한다. 그냥 이렇게 앞글자만 외우세요. 명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부르는 말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동작을 부르는 말이에요. 동작을 부르는 말. 그래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된단 말입니다.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근데 주어니까 주어로도 쓰이고 보어로도 쓰이고 목적어로 쓰는데 주어로 쓸 때는 하기는, 하는 것은 이렇게 은는 이가를 붙이면 되겠죠. 예문 볼까요? To speak French is fun. French, 프랑스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하는 것은. 이게 동사만 쓸 수 없잖아요. 동사만 쓰면은 안 되잖아요. 실제로 문장 속의 동사는 is가 동사고 이거는 하다가 아니라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앞에다 to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to를 붙이는 거예요. speak는 말하다인데 to를 붙여서 말하는 것, 말하기 이렇게 해석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뭐뭐 하는 것은 이러니까 얘가 주어로 쓰인 거죠. To climb a tree is dangerous. 나무에 오르는 것은 위험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밑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게 긴 머리가 큰 앞에가 이제 머리라고 쳤어요. 머리가 큰 걸 어색하게 여겨요. 그래서 뒤로 빼고 이 자리를 it을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걸 가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it is fun to speak French라고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가주어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어라는 건 주어랑 동격이 되는 명사가 보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my hobby는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치는 것이야. 같은 거죠. 내 취미랑 피아노 치는 것이랑 같잖아요. 요렇게 같은 존재면 보어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My hobby is play the piano. 이렇게 쓰면은 내 취미는 피아노 치다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치는 것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to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her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하고 그녀의 꿈하고 여행하는 것하고 같잖아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보어로 쓰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목적어적인 용법인데 요거 목적어로 쓰이는 건데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봅시다. I want to be a model. 나는 모델이 되길 원해. 되기를 비동사를 to be 쓰면은 되는 것, 되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To save 아끼는 것을 노력해 이런 뜻이죠. 자, 목적어로 쓰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준동사에서. 첫 번째는 오늘 배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겼죠. 두 번째는 동명사입니다. 자, 동명사. 투부정사 세 가지 용법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동명사 배우는데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냐?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동명사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뜻이 다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돼요. 둘 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동명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동명사를 써도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to speak French 대신에 speaking French is fun 이렇게 써도 돼요. climbing a tree is dangerous. 그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y hobby is playing the piano. Her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 번째 것만 중요합니까? 이거는 내가 주어로 쓰일 때나 보어로 쓰일 때는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된단 말입니다. to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에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를 쓸 거냐 아니면 ing를 쓸 거냐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제한을 받냐? 앞에 있는 동사가 제한을 합니다. 먼저 나온 동사가 뒤에 목적어로 나온 동사의 형태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동사가 want면 to만 쓸 수 있고 buying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주어나 보어로 쓰일 때는 내가 to buy를 쓰든 buying을 쓰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는 우리가 그 동사에 따라서 뒤에 to가 올지 ing가 올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 요거 외워야 됩니다. 한 6개 정도는 꼭 외워야 되는데 want, hope, wish, decide, promise, would like 다음에는 동사를 목적으로 받을 때는 투부정사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ing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응? 여기 나와 있죠? buying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want, hope 원하다, 희망하다, 소망하다, 결정하다, 약속하다, 뭐뭐 하고 싶다. 이거는 다투만 쓰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뭐뭐 하기를 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하기를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원래 to가 어떤 목적지, 미래지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자세한 건 더 나중에 배우다 보면 알게 될 거고 선생님이 다시 얘기할 텐데 아무튼 요거는 기계적으로라도 꼭 외우세요. want to, hope to, wish to, plan to, decide to, promise to, would like to. 미래지향적인 동사는 앞으로 할 것을 이란 뜻으로서 to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hope 다음에 to visit 써야지 visiting 쓰면 틀린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ing만 쓰는 동사는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외워야 돼요. 자, 선생님이 써줄게요. 6개씩만 외우세요. 6개씩. 최소한. 자, stop ing 써놓으세요. finish ing 그 다음에 avoid ing 그 다음에 enjoy ing 즐기다 그 다음에 mind ing mind는 꺼리다 라는 뜻이에요. 꺼리다 써놓으세요. 꺼리다 give up ing 포기하다 하면서 뭘 느꼈어요? 멈추고 끝내고 피하고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많죠. give up도 포기하다고 mind도 꺼리다고 enjoy는 좀 즐기다니까 좀 좋은 의미긴 한데 예? 그런데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많은데 이거는 약간 과거지향에 하던 거를 뭐 이렇게 멈춘다 이렇게 과거지향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기억을 해둡니다. 얘네들 다음에는 ing가 온다. ing 동명사가 온다. 동명사만 온다. 얘네들 이런 동사들 뒤에 또 동사가 나올 때 그래서 stop ing, finish ing, avoid ing, enjoy ing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외워놓으세요. 이해하면서
근데 이거 가르쳐주고 났더니 stop ing 이렇게 외우더니 나중에 stop에다가 ing를 stopping, 뭐 finishing 이렇게 쓰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stop 다음에 목적어가 원래는 목적어가 명사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stop the game, 그 게임을 끝냈다. 뭐 이런 식인데 뒤에 동사가 의미상 동사가 목적어로 올 때는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명사처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o를 쓸지 ing 쓸지 명사로 어떻게 바꿀지 결정할 때 stop이라는 동사 나오면 뒤에 보통 ing를 목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멈춘다. 예를 들어서 I will stop playing the games. 내가 그 게임 하는 걸 멈출 거야. 그냥 그 게임을 멈출 거야 라고 하면 I will stop the game 이렇게 써도 되는데 I will stop to playing the games. 게임 하는 걸 멈추겠어. 하다를 목적으로 쓸 때는 to를 안 붙이고 ing 붙여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거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요게 계속 이제 구별하는 문제, 뭐 어법상 틀린 문제 고르세요 이럴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투부정사를 대신하는 가주. 아까 얘기했죠. 투부정사가 이렇게 맨 앞에 주어로 나올 때는 어디를 끊느냐? 이렇게 동사 앞을 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용한 비치, 해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이렇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파트예요. 주어 파트.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크다라는 거죠. 다리는 짧고 머리는 길고 싫어요. 그래서 다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 뒤로 보내고요. 근데 주어가 없으면 머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it을 씁니다. 가장 만만한 it. 이때 이 it을 가주어라고 하고요. 해석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it을 구별하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자, 보고 외워두세요. 빨리빨리.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자, 원래는 뭐 대표 문제 푸는 건데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뭐 이렇게 오답률 높은 걸 위주로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봅시다. I like to write stories. 나는 좋아해 이야기 쓰는 것을. I want to. 야,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to가 나왔잖아요. novelist가 소설가인데 소설가가 되기를 원한다.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들어가야 돼요? to 뒤에 원형. 비동사 is, am, are의 원형이 뭡니까? is, am, are 원형은 be죠. be. 그 답이 1번입니다. 너무 쉽죠. 이거. 자, 오답률 좀 높은 거를 볼까요? 50%, 50%, 60%. 요거 60%짜리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그랬어요. The students all began to add up the numbers. began 다음에 to 썼고요. 모든 학생들이니까 the all students가 맞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니까 the all students가 아니라 all the students를 써야 되겠군요. 이거 아니고 all the students 이거 아니고 아닌 건 X 쳐버려요. the all students all 아니고 그럼 all the students began 시작했다. 요거 보세요. 시제 잘 봐요. 이거 과거죠. 쌍시었다는 과거입니다. 그러면 begins 아니죠. began to add up the numbers 이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명사전용법 한번 외우고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